안녕하세요. 황용시대입니다. 편안한 밤 되셨나요? 저는 어제 지금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들락거렸는데 카페 역시 다들 못 주무시고 들락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하다가 안 돼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쇼츠까지 올려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못 잔 거 아니고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밤을 샜는데 제가 또 잠시 후에 떠나야 돼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뤄졌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2023년도 여름 이야기였어요. 2023년도 여름이라 그러면 가수님이 하차하고 우리를 만날 수 없었고 우리가 정모를 하고 이럴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여름 그럼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나서 잘 말씀 못 드렸던 도산대로 도산대로에서 우리 가수님의 그때가 아마 두 번째 광고판이었을까요? 하여튼 광고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인제 우리 가수님의 사진이 나왔고 저 그 몇 날 며칠을 거기 가서 있었어요. 고 당시에 제가 인제 강퇴를 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막 멜론도 가입해야 되고 카페도 가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땅히 어디서 교육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산대로 거기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멜론 가입시켜 드릴게요. 인제 이렇게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정말 멀리 춘천 이런 데서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 광고판을 하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울산에서도 차가 두 대가 왔어요. 그 광고판을 하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쵸?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에 그 강남대로에서 3월 27일 날 했을 때도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포항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멀리서 그 잠깐 스쳐가는 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만 했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러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수님 어떻게 됐나.' 싶어 가지고 막 애간장이 정말 지금 애가 타는 아니에요. 그땐 애간장이 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모여 들어 가지고 그 가끔씩 전광판 나올 때마다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수님이 어디 프로필 사진 내라 그럴 때 낼 사진이 없어서 찍었다 그랬는데 우리 그때 추측이 엄청 난무했었어요. 그죠? 가수님이 CF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았고 항상 이렇게 앞서서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잘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냐 하면 나중에는 가수님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는 가수고 이래서 "연습실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또 손을 놓겠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연습장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에서 돈을 모아야 되고 가수님이 데뷔하면 뭐 옷값도 들어가야 되고 마이크 값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 가서 우리 지역에 배당이 되면 몇몇 사람이 힘을 합치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돈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수님이 다시 방송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고 카페에 인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쨌든 "우리 가수님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제 가수님에게 편지도 저 그렇게 썼어요. 정말 철딱서니 없는 아줌마죠. 그죠? 다들 막 애간장이 타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냐, 보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봤고요. 근데 뜬금없이 가수님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영웅 파라 이야기 쭉 읽어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마음은 놓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까일 만큼 까이고 밝혀질 만큼 다 밝혀진 상태에서 뭐가 두렵냐. 근데 가수님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 정모의 첫 등장했던 그 뒷모습이었는데 엄청나게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오고 하여튼 멋있게 나오고 우리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방송 출연 한 번도 없으면서도 어떤 그런 것들 일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 가수님이 방송 출연 없이도 굳건하게 살아있다. 이것을 입증해 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SBS라는 방송국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 플래닛이라는 걸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토론쇼에 자꾸 이름이 올라가요. 그죠? 더 토론쇼에 자꾸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가 본선 투표를 안 하긴 했지만 SBS 측에서도 우리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롯 어워즈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인기상 그다음에 대상 여기에서 투표를 해서 상위권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방송 출연하는데 황영웅이 정말 1등 하면 어떡하지?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수님을 한번 언급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제보하신 분들은 일단은 카페에서 나가신 분들이고 그런 어떤 의문점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또 좋은 쪽으로 보자고요. 좋은 쪽으로 보면 누군가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라 그럴까 고발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팬들은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그거 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팬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어저께 변호사님께서도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다 그런 의견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 댓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댓글로 읽을 수밖에 없고 또 가수님께서는 편지라든지 파라의 영웅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감사하다. 우리는 굳건하게 가수님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 뭔가 고자질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그리고 이제 저처럼 뜬금없이 몰래 봤는데요. 가수님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 음, 오히려 이렇게 오픈됨으로 해서 더 속 시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방송 출연의 예고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 실화탐사대에서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동네 주민들이 그랬어요. 그아 착한 아다. 그아 착한 아다. 진짜 보고서도 살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우리 팬심을 또 보여준 거예요. 팬심을 많이 보여줬고 제가 어저께 그 PD분이랑 통화를 했을 때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받으셨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우리 가수님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래서 충분히 어필했어요. 어필해놨고 그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뭐 그냥 방송을 보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트롯 가수들 사이의 관례다. 나쁜 거지만 이제 없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관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2025년도나 2024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가수님도 아무것도 모를 그 시절이에요. 어쩌다가 불타는 토론면에 나와서 떠가지고 뭐 소속사가 생기고 뭐 이래서 이걸 정말 도장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랬거든요. 나이 30이 되기 전엔 아무데도 도장을 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수님은 이제 사인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인제 뭐 가수님이 그 돈을 해서 줘서 받았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정말 가수님이 그 돈을 받아서 썼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찍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래요. 그걸 해서 가수님이 썼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고 뭐 정말 연습장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뭐 마이크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제 가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수님이 우리가 가수님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수님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든든한 상남자로 돌아와서 우리 팬들을 다 감싸고 지켜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깔 게 뭐 있냐." 그러고 인제 그 초반 화면에 가수님이 그 옛날 뭐 문신했던 사진 이런 거 나왔는데 언급 안 할 수는 없죠. 그쵸?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폭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제 들어갔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겁내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겁내실 건 없고 어 우리가 인제 가수님을 아니까 가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동안은 처음에 가수님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잘 봤나? 잘못 봤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수님이 그냥 오리지널 경상도 상남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러질지언정 꺾어지진 않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는 이런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또 굽혀야 되는 일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닐까. 그래서 가수님도 많은 갈등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 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수님도 편안하게 잘 쉬었어야 될 텐데 우리 팬님들도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뭐 아플 건 없고요. 가수님이 방송국으로 출연할 수 있는 어떤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룡은 지금 살아있다. 이것을 만방에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황룡은 옛날에 거기 나올 때 키 작은 줄 알았는데 키 엄청나게 크네. 멋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됐고요. 그 인제 어떤 비리라고 생각하는 고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랬고 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그 고발하신 분들 어떻게 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도끼가 내 발등을 찍지 남의 도끼가 와서 찍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몰라요. 그런 거 그렇게 자세히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뭔가 돌려 가지고 고발 형태로 이렇게 왔는데 글쎄요. 뭐 그분들이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우리 팬들에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줬고 또 우리 가수님이나 소속사에서도 소속사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일을 앞두고 진짜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속사나 변호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의 상태에 돌아와서 우리 할 일을 하고 또 인제 팬미팅에 가야 되고 그래요. 지금 팬미팅 그 티켓팅 있잖아요. 우리 가수님 계속 1 위에 떠 있어요. 그만큼 아직도 '티켓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멜론에서도 일단 검색어 1 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야 돼요. 가수님 했던 말이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또 어디로 떠나요. 1박 2 일을 떠나기 때문에 내일은 못 찾아뵐 것 같고요.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저 황룡 시대 채널을 보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제 다른 곳에서도 저를 이렇게 좀 까더라고요. 제가 깐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렇죠,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단정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털털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털털해요. 그렇게 단장하고 막 깐깐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원래 털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이나 키웠는데 제가 무슨 말은 못 하겠어요. 까인다 깐다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많이 신경 안 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 맞아요. 뭐 쥐뿔도 모르면서 유튜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말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를 하는 그런 사람 맞아요. 맞으니까 제가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몽둥이로 때려도 저는 진짜 나무젓가락 하나로 맞은 것만큼도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 잘 다스려야 돼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강영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